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재진의 사하가릴리입니다. 사하가릴리 유튜브 채널에서는 시장에 100%는 존재하지 않아도 높은 확률의 종목과 전략들은 항상 존재한다는 설명드리고 있습니다. 최신 뉴스 분석을 통해서 보다 더 높은 확률의 종목들이 필요하신 분들은 구독 버튼 누르시고 매번 올라오신 영상 시청하시면서 많은 도움 받아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성원 아래 빠르게 성장 중인 사항가릴리 벌써 구독자 6만 명을 넘어서서 7만 명까지 가까이 성장하고 있는데요. 우리 감사한 구독자분들을 위해서 다양한 무료 자료집들을 통해서 감사한 마음을 전달해 드리고 있습니다. 이번에 준비한 자료집 2024년도 AI 로봇 2차전지 관련된 기업들 중에서 근본적인 매출 성장이 있는 어닝 서프라이즈가 날 가능성이 높은 기업들만 싹 다 모아놓은 자료집을 준비해 놨습니다. 추가적으로 이번 7만 명이 달성되면 새로운 자료집을 또 드릴 예정이니까요. 아직까지 구독 버튼 누르지 않으신 분들은 구독 버튼 꼭 눌러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해당 자료집들 영상 마지막에 무료로 얻어갈 수 있는 방법 설명드리고 있으니까요. 끝까지 영상 시청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오늘의 강의 시작해 봐야겠죠. 자, 오늘의 영상 강의는 한미 반도체 말고 반도체 패키징 2기업 세계 1위 됩니다라는 내용으로 오늘의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최근에 반도체 업황이 굉장히 빠른 속도로 돌아가고 있는 변화하고 있는 가운데 현재 삼성전자에 어떠한 변화가 일어날지가 가장 주목됩니다. 왜? 삼성전자가 최근 위기에 빠졌기 때문인데요. 현재 부족한 반도체 기술과 AI 패키징 기술, 반도체 패키징 기술을 도대체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 것인지 자세한 이야기를 준비했습니다. 특히나 최근에 이 반도체 패키징이 주목되는 이유는 뭐냐면 나노 공정의 한계가 드러났기 때문입니다. 작게 만드는데 드디어 한계 봉착한 거죠, 물리적으로. 자, 그렇다면 이 패키징을 통해서 새롭게 효율화를 꿈꾸게 되게 됩니다. 그래서 패키징 기술이 증가했고 이 패키징 기술이 옛날에는 그냥 단순하게 반도체를 보호해주는 역할이었다라고 한다면 이제는 효율성을 높여주는 역할까지 하게 됐습니다. 이 패키징에 어떤 변화가 있었고 삼성전자는 어떤 기술을 통해서 다음 반도체의 주도권을 가져가려 할지 그 흐름에 따라서 주목받을 만한 기업은 어떤 기업일지 준비해 봤으니까요. 꼭 오늘 영상 집중해서 시청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일단 삼성전자가 엄청난 위기다라는 소식 이미 알고 계시죠? 뭐 제 유튜브를 시청하신 분은 특히나 아실 겁니다. 녹슨 삼성전자의 추락, 혁신 없는 관리자 조직으로 전락, 실적 양대축 반도체 스마트폰 사업 흔들. 그나마 스마트폰을 최근에 AI 온 디바이스를 지금 현재 성공시키면서 그나마 긍정적인 모습인데요. 반도체가 엄청나게 심각하죠. 기존에 있었던 이 지금 반도체 설계도 문제고 이제 반도체 지금 이제 파운드리도 굉장히 크게 문제입니다. 초격차 기술 이게 그러니까 모든 것이 1위를 할 수는 없겠지만 일부분에서는 삼성전자가 특히나 메모리 시장에 있어서는 1위의 차지를 했었거든요, 기술력적으로. 근데 SK 하이닉스한테 뺏겼고 심지어 마이크론까지 따라잡힐 마이크론에까지 따라잡힐 위기에 처하게 되면서 3연초가에 빠졌습니다. 심지어는 맨 뒤에서 쫓아오고 있었던 중국이 최근에 어떻게든 중국은 뭐 앞뒤 안 가리고 기술력들을 끌어모으거든요. 뭐 사람들을 이제 지금 현재 기밀 문서를 빼서라도 해킹을 해서라도 빼오는 집단이 중국이기 때문에 중국도 빠르게 따라오게 되면서 삼성전자가 지금 굉장히 큰 사면초가의 위기에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당장에 뭐 이번 연도에 실적이 안 좋아지고 그러지는 않겠죠. 이번 연도 실적 좋을 거고요. 내년 연도도 실적이 좋을 겁니다. 하지만 이것이 5년 이상 지속되지는 않을 것이라 보고 있어요. 이런 위기감이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세계 1등 DNA 녹슬었다. 시장 판단 능력도 삐걱. 메모리 초격자 전략도 원점. 경쟁 우위 사라졌다라는 현재 상황에서 삼성전자가 어떻게 앞으로 문제를 해결해 나갈지 삼성전자의 문제는 무엇인지 하나씩 짚어보면서 진행을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진행해 보겠습니다. 일단 최근에 이제 가장 큰 문제가 전 뭐라고 보여지냐면 이 기사 내용에서 알 수 있는데요. 미국의 마이크론, 삼성, SK 삼성하고 SK 추월했다라는 내용인데요. 솔직히 말해서 이 기사 내용을 정확히 파악해 보면 마이크론하고 SK는 현재 어떤 상태냐면 HBM3E 양산을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SK 하이닉스도 이미 3월 달에 시작한다는 얘기를 했고요. 마이크론도 생산을 시작한다는 얘기를 했는데 누구만 못하고 있는 거냐면
삼성전자만 못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굉장히 심각한 상황이에요. 삼성전자만 생산 능력이 따라오지 못한 상황이죠. 그러니까 반도체에는 설계라는 게 있고요. 설계. 어떻게 하자, 어떻게 만들자라는 이론적인 게 있고 실질적으로 생산 단계가 있습니다. 여태까지 삼성전자가 잘 나갔던 이유는 이거거든요. 생산을 잘해서. 이 생산을 TSMC 다음으로 잘하니까 생산 부분에서 매력도가 주목받으면서 굉장히 잘 나갔던 게 삼성전자였습니다. 자, 근데 이 생산 부분에 문제가 생긴 거죠. 이번에 HBM3조차도 생산을 제대로 못했고 HBM3E도 생산을 못하고 심지어 이대로 가다가는 HBM4까지 지금 현재 생산을 못하게 되는 구조가 나올 수 있겠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자, 그럼 도대체 어떤 차이가 있었을까? 어떤 반도체 시장의 변화가 있었을까? 그 차이를 알기 위해서는 해당 지금 이제 화면을 보시면 알 수가 있는데요. 정말 심플하게 쉽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뭐 이런 공정 저런 공정 어차피 여러분들 전부 다 머릿속에 안 남기 때문에 정말 쉽게 이론적인 것만 설명드리겠습니다. 최근에 반도체 시장은요. 작아져 왔다는 설명드렸죠. 나노 반도체로 작게 설계해 왔습니다. 자, 근데 지금 최근에 2나노, 1.5나노까지 작아진 상황에서 한계에 봉착했습니다. 더 이상 작아질 수 없는 지경까지 이미 하락했어요. 작아졌어요. 작아진 상황에서 이제 기업들은 어떻게든 반도체의 효율성을 다음 기술력을 높여야 되다 보니까 어떤 걸 선택했습니까? 반도체 패키징에 집중했다라고 여러분들께 앞서 말씀드렸죠. 그래서 오늘 반도체 패키징 기업이라 공개해드리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반도체 패키징이 도대체 어떻게 바뀌었냐?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해당 화면을 보신 것은 바로 아이폰에 들어가는 이제 반도체 칩, 애플의 반도체 칩이라 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특이한 점은 이거예요. 재밌게도 보시면 아시다시피 이 반도체를요. 보통 이제 반도체 이제 굉장히 작게 만들다 보니까 옛날에는 CPU라고 하는 중앙 처리 장치하고 램을 함께 두지 않고 따로 분리해 놨습니다. 실제 컴퓨터에도 보시면 CPU 따로 있고 램이 따로 있어요. 이렇게 분리돼 있고요. 하나의 이제 반도체 메인보드로 인해서 이어지는 회로를 통해서 이어지는 구조를 가지고 있는데요. 이들이 물리적으로 거리가 멀다 보면 전송에 결국에는 전기가 왔다 갔다 하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전기의 속도를 빠르게 가고 싶다고 해서 빨리 갈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그럼 이 전송 속도를 빠르게 하기 위해서는 CPU하고 램하고 가까이 두면 되겠죠. 그래서 최대한 작게 만들었고 심지어 CPU하고 램을 최대한 가까이 둘 수 있게 만들었습니다. 그 과정 속에서 반도체 칩이 하나의 패키징으로 나오는 지금 구조가 되었어요. 그래서 옛날에는요. CPU를 만드는 기업이 따로 있고 램을 만드는 기업이 따로 있어서 나중에 조립을 했었는데요. 이제는 CPU하고 램을 한 번에 만들어서 이것을 한 번에 삼성전자든 TSMC든 한 번에 만드는 지금 이제 구조가 되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하나로 뭉쳤다라고 보시면 되죠. 왜? 최대한 가깝게 함으로써 이 전송 속도를 높이는 작업을 펼쳤던 겁니다. 여기까지 이해되셨죠, 여러분들? 여기까지 아실 겁니다. 요 작업에서 또 다음으로 넘어갔습니다. 그 다음으로 넘어간 기술이 바로 뭐였느냐면 반도체 연결 부위가 좀 달라졌는데요. 어, 최근에 이제 반도체 이제 구조를 보시면 재밌는 게 뭐냐면 이제 어떻게 돼 있냐면 반도체가 예전에는 어떤 구조를 띄었냐면 요런 구조를 띄었습니다. 반도체라고 한다면 보이다시피 이렇게 반도체 칩이 있고 반도체 칩 주변에 이렇게 연결된 거 보이시죠? 요렇게 연결되는 요런 연결되는 구조를 많이 썼었거든요. 자, 근데 이렇게 되다 보니까 결국에는 물리적으로 이렇게 바깥하고 메인 보드하고 연결되는 핀의 개수가 한정되게 되죠. 그래서 사용한 방식이 뭐냐? 그래서 사용하게 된 방식이 뭐냐? 바로 이 바깥을 통해서 연결하는 게 아니라 이 바닥을 통해서 구멍을 수백 개, 수천 개 뚫어 놓고 바닥을 통해서 이 메인보드하고 연결하는 구조를 만들게 된 겁니다. 그럼 구멍이 더 많으면 많을수록 더 많은 통로가 생기게 되고요. 더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더 빠른 속도로 반도체를 현재 신호를 전달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게 된 겁니다. 이해되셨죠? 여기까지 발전이 이게 진짜 핵심이에요, 여러분들.
요렇게 이게 더 좀 맞는 사진이겠네요. 자 보시면 옛날에는 반도체 칩이 있고 주변에 다다다다다다다닥 붙어 있었다라고 한다면 이제는 어떤 구조다? 요렇게 요 사진을 보여드리면 좋겠네요. 최근에는 어떤 모습이냐 보시면 요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바닥에 다다다다다다다 붙어 있는 거 보이시죠? 이렇게 바닥에 쭉 정확한 사진은 아닙니다만은 바닥에 이렇게 붙어서 지금 현재 데이터를 전송하는 구조를 만들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근데 이렇게 바닥에 연결할 수 있는 구조, 요런 구조가 탄생하게 되면서 또 다른 변화가 생겨났는데요. 요런 구조가 생겨나게 되면서 바닥으로 연결하는 구조로 인해서 보이시죠? 따다다 구멍 뚫린 거 보이시죠? 새로운 변화가 드러나기 시작했는데요. 바로 어떻게 연결을 하기 시작했냐? 탑을 쌓기 시작했습니다. 지금 화면에 보이시는 게 그 반도체를 탑을 쌓기 시작한 거예요. 특히나 이제 반도체를 보시면 이런 식으로 지금 현재 하나씩 원래 램이 있고 CPU라는 게 옆에 있고 램이라는 게 원래 차례대로 옆에 있었습니다. CPU가 있고 지금 현재 램이라는 게 옆에 있었는데 옆에 있지 않고 원래 이제 2D로 했을 땐 이런 모양새였는데 이제는 어떻게 됐냐? 이것을 위로 쌓아 올리기 시작한 거죠. 이 원래 평면도였다라고 한다면 옆으로 봤을 때 이렇게 보시다시피 위로 쌓아 올리기 시작한 겁니다. 여기가 바닥이고요. 바닥이고요. 이게 위로 가는 거죠. 그래서 반도체를 쌓고 그 위에 중간에 회로 기판을 연결하고 그 위에 새로운 램을 쌓는 방식을 현재 시장에서 개발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런 방식이 최종적으로 최근에 램에 적용된 게 뭡니까? 그게 바로 HBM이라는 겁니다. HBM은 뭡니까? 보시다시피 이 램을 위로 수직으로 쌓아 올린 거죠. 수직으로 쌓아 올리면 뭐가 좋다고 했죠? 앞서서 말씀드렸던 아까 전에 이제 보셨던 이렇게 수십 개의 동그란 지금 현재 신호를 보낼 수 있을 만한 회로를 만들 수 있어서 이 회로를 통해서 굉장히 빠른 속도로 이 데이터 전송이 가능하다는 설명드렸죠. 중간에도 전부 다 이런 둥그런 게 굉장히 수백 개, 수천 개 깔려 있는 겁니다. 자, 그렇게 되면서 전송 속도를 굉장히 빨라지게 만들었고 그 과정 속에서 이 반도체의 성능이 증가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해되시죠? 그리고 이 사이가 얇으면 굉장히 얇겠죠. 그럼으로써 전송 속도, 물리적인 속도도 역시나 빨라질 수 있을 만한 상황을 만들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뭐냐? 반도체를 어떻게든 작게 만드는 데 성공했고 작게 만드는 데 한계에 빠지니까 어떻게든 가까이 두기 위해서 근데 가까이 두면서도 그냥 오밀조밀하게 옆에 두는데 한계가 있기 때문에 위로 수직으로 쌓아 올렸고 위로 수직으로 쌓아 올리면서 수많은 수백 개 수천 개의 구멍을 통해서 데이터 전송 속도를 빠르게 할 수 있는 통로를 뚫어줬고 그로 인해서 반도체 혁신이 현재 일어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삼성전자가 못한 게 이거예요, 여러분들. 이걸 못해서 문제가 생긴 겁니다. 이걸 제대로 못하니까는 이 과정 속에서 이 본딩 작업에서 문제가 생기니까 삼성전자가 생산에 차질이 생겼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해되셨죠? 그래서 삼성전자는요, 이 부족한 기술을 인지하고 최근에 이 공정을 하나씩 반도체에 도입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과정 속에서 SK 하이닉스가 간 길을 따라가면서도 다음을 준비했는데요. 실제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바로 이제 항상 다음 공정, 내가 자신이 부족하다고 판단했을 때, 지금 이미 경쟁사가 한 것보다 한 발 더 앞서서 다음 기술에 대해서 준비하면서 기술력을 끌어올리는 걸 잘합니다. 내가 지금 부족하는 걸 알기 때문에 목표치를 더 우상향하고 상향된 목표를 향해서 달려가겠다는 얘기죠. 실제 직전에 있었던 HBM3 양산에 실패하니까 삼성전자가 HBM4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모습이고요. 보이시죠? 그리고 지금 현재 나노 반도체도 마찬가지죠. 자신들이 3나노 반도체에서 TSMC한테 밀렸습니다. 3나노 반도체에서 밀리다 보니까
더 작은 2나노 반도체를 도전하겠다. 2나노 반도체는 우리가 제일 잘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목표를 잡고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실제 뭐 근데 결국에는 2나노도 TSMC한테 어느 정도 뺏기는 그림인데요. 항상 삼성전자는 자신이 기술력이 부족할 때마다 이런 목표를 잡고 언론 플레이를 하면서 다음 목표를 향해서 달려갔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는 것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렇다면 삼성이 이 다음 공정, 이 생산 공정에서 부족한 해당 기술을 확보하는 과정에서 어떤 목표를 잡을까? 이 목표치를 삼성전자가 곧 공개할 가능성이 높겠죠. 그러면 관련된 종목들이 주목받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자, 그럼 삼성이 다음 주목하고 있는 핵심 기술은 무엇인가? 바로 하이브리드 공정입니다. 하이브리드 본딩입니다. 삼성 HBM16단에 하이브리드 본딩 적용, SK 하이닉스는 TC 본딩. 최종돈 테크 인사이츠 부사장 인터뷰에 따르면 삼성 초기에는 로직 다이 위 아래만 지금 이제 HBI를 적용했는데 삼성 SK 하이닉스 HBM 24단까지 TC 본딩 적용 목표. 그래서 각자 이제 가는 길이 좀 다르다는 거죠. 특히나 삼성전자는 하이브리드 본딩을 했다라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하이브리드 본딩이 뭐냐면요. 제가 아까 전에 보여드렸던 사진에 일단 다 있는데요. 보시다시피 앞서서 이제 결국에는 반도체 업계가 위로 탑을 쌓아 올리는 걸 목적으로 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램을 쌓아 올린 게 이게 HBM이라고 설명드렸죠. HBM인 겁니다. 이 램만 쌓아 올린 게 HBM인 거예요. 자, 근데 램만 쌓아 올리라는 법이 없죠. 여기에다가 GPU를 밑에 둘 수도 있고요. CPU를 밑에 둘 수 있겠죠. 이미 작게 이 쌓는 게 무지막지하게 쌓아지면 너무 높이가 올라가지 않을까요? 설명하시겠지만 물어보시겠지만 이미 나노 반도체로 인해서 이 반도체 얇기가 굉장히 얇기 때문에 가능한 공정이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하나의 문제가 있다라고 한다면 저는 열 관리 부분에서 문제가 됐으면 되지 않을까라고 싶은데요. 결국 그런 부분들, 문제적 부분들, 기술적 문제를 해결해 나가면서 지금 현재 지금 이 하이브리드 본딩이 적용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물론 뭐 열 관리 이외에도 이제 혁신적으로 기술 개발해서 헤쳐나가야 되는 분이 물론 많겠죠. 그럼 업계 이제 우리가 관계자까지는 아니기 때문에 사실 그것까지 자세하게 아실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우리가 결국 중요하게 머릿속에 남겨야 되는 건 뭐다? 결국 모든 반도체를 수직으로 쌓아 올릴 것이다. 수직으로 쌓아 올리면서 이 반도체의 효율성을 극대화할 것이다. 어떻게? 앞서 보셨듯이 신호를 빠르게 주목받을 수 있을 만한 수백 개, 수천 개의 구멍을 통해서 위아래로 왔다 갔다 하는 게 훨씬 더 빠르기 때문에 빠르고 방대한 양을 주고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을 통해서 반도체 혁신을 만들 가능성이 높다. 이 공정을 가지고 이 모든 것을 함께 CPU도 밑에 두고 CPU하고 램하고 탑을 쌓는 기술을 바로 하이브리드 본딩이라고 하기 때문에 이 하이브리드 본딩 기술을 삼성전자가 확보하기 위해서 노력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근데 이게 그냥 말 그대로 쉽게 쌓는다라고 표현하고 이제 많은데 이거 뭐 쌓는 게 쉽겠습니까? 어렵겠죠. 왜냐하면 여러분들께서 간단하게 생각해 보셔도 이 램을 쌓는 데만 해도요, 여러분들 이 중간중간 이제 실리콘이 아마 들어갈 텐데 실리콘뿐만 아니라 다양한 그 화학 물질들을 통해서 지금 이제 전송을 할 수 있도록 데이터 전송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 줘야 되는데요. 이 램하고 램을 쌓는 과정 속에서요. 적절한 압력과 적절한 열을 줘야 됩니다. 자, 근데 잘 생각해 보시면 2층 쌓을 때는 비교적 쉽습니다. 이제 압력 위아래 해서 압력과 온도를 주면 되니까요. 근데요. 이 3층, 4층이 됐을 때는 온도와 압력이 달라집니다. 쌓는데 당연히 달라지겠죠, 여러분들. 첫 번째 게 망가지지 않으면서 두 번째, 세 번째 걸 쌓아야 되다 보니까 엄청난 기술이고요. 심지어 그 아래에 CPU나 GPU를 쌓게 되면 특히나 GPU 반도체가 들어가게 되면 엄청난 지금 현재 변화가 일게 되겠죠. 이 연결 과정이 생각보다 쉽지 않을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것을 아마 이제 굉장히 많은 문제가 발생할 텐데 우리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일단 문제가 뭔지를 알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 과정 속에서 중봉받을 만한 기업이 바로 인터플렉스라는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인텍플러스. 인텍플러스 같은 경우에는 바로 반도체 검사 장비를 만드는 기업인데요. 제가 어제는 SK 향일 설명드렸다면
오늘 말씀드릴 기업은 삼성전자 향입니다. 내년에 글로벌 반도체 업체들이 시설 설비, AI 관련 특수 분야, HBM 패키징, 선단 공정 등에 집중될 것. 인텍플러스는 4분기 삼성전자 향 검사 장비를 수주한 것으로 파악되며 이것은 작은 규모이지만 내년에 2분기부터 양산될 삼성전자 패키징 라인의 증설에 따라서 추가 수주가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인텍플러스 같은 기업이 지금은 주목받을 가능성이 있으니까요. 관심 두시고 지켜보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러분 여기까지 간단하게 설명드렸고요. 추가적으로 나는 종목들이 필요하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자료집을 드리고 있는 어플리케이션을 소개시켜 드릴 테니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바로 어디 구글 플레이 스토어와 앱 스토어에서 받으실 수 있고요. 구글 플레이 스토어 앱 스토어에서 바로 이재진이라고 검색하시면 무료 어플리케이션이 나옵니다. 무료 어플리케이션 들어오시면 어떤 화면이 나오냐면 이런 화면이 나옵니다. 어플리케이션 들어오셔서 급등천주 들어오시면 지금 현재 위에서 두 번째 공직을 클릭해 보시면 맨 아래 AI 로봇 2차전지 원급육 자료집 드리고 있고요. 7만 명이 달성되면 또 새로운 자료집 드리고요. 단기 급등천주부터 시황글, 포착 자료, 다양한 자료들 일일 업데이트해 드리고 있으니까 많은 정보들 얻어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해당 무료 정보를 무료로 얻어가고 싶으신 분들은 어플리케이션 다운로드 받으시고 이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무료 아이디 만드셔서 심플하게 이용할 수 있으니까 이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고요. 다음 영상이 좀 더 유익한 내용과 함께 찾아올 테니 다음 영상도 기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수고 많으셨고요. 다음 영상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땡큐.